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공모주 워밍업 주인공은 플래티어입니다. 지난번에 청약 일정이 변경된 줄 모르고 업로드 했다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종목인데요. 그럼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플래티어의 청약일은 8월 4일 수요일과 5일 목요일이고요. 환불일은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 희망상당 공모가로는 10,000원 책정하였습니다. 화면은 8월 1주차에 청약하는 종목들인데요. 현재 6종목이 청약을 합니다. 그중 플래티어는 엠로, 딥노이드, 한컴 라이프케어와 청약 일정이 겹쳤는데요. 그러므로 비례 청약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선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집하는 수량은 180만 주입니다. 전량 신주 모집이고요. 그래서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모집 금액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형급 공모 종목이고요. 180만 주 중에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45만 주를 배정하였고요. 우리사주 조합에게도 5% 비중으로 9만 주를 배정하였습니다. 플래티어의 주관사는 두 개입니다. KB증권은 42만 7,500주를 배정받았고요. 일반 투자자 청약 한도는 7,000주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2만 2,500주를 배정받았는데요. 일반 투자자 청약 한도는 1,100주이고요. 그리고 청약 일정이 연기되면서 메인 주관사인 KB증권은 청약 수수료를 1,500원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청약을 연기한 것은 아니겠죠? 여하튼 KB증권의 일반 투자자 청약 한도인 7,000주 기준으로 비례 청약을 하시려면 3,500만 원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플래티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241만 주입니다. 비중으로는 29.1%인데요.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 비중도 8.5%이므로 공모주주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유통 물량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상장일에 유통되는 기존 주주 물량 70만 주는 전량 벤처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상장일에 뭉텅이 매도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의해야 되겠죠. 그럼 플래티어가 하는 사업 알아보겠습니다. 플래티어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커머스 마케팅 부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통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인데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소리인지 대부분 모르시겠죠.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커머스 마케팅 부문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일을 하는 건데요. 롯데, 현대차, 신세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물건을 팔 수 있는 사이트부터 실제 주문이 일어나고 결제를 하고 고객의 문의를 대응하는 등의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테크놀로지, 줄여서 마테크라고 부르는데요. 그룹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고객의 행동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문은 통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인데요. 이 부문이 하는 일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설팅부터 각종 솔루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플래티어가 역할을 하는지 사업 소개서를 몇 번 읽어보았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하튼 현재 국내 600개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래티어는 지금까지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로 사업을 하다가 20년부터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추가하여 회사의 매출 볼륨도 키우고 또 매출처를 다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년도에 IDT 부문의 매출 비중이 12%였는데 21년 1분기에는 19%로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IDT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웬만한 기업들의 온라인 판매 채널은 구축이 되었죠. 그리고 구축된 채널을 업그레이드는 하겠지만 새롭게 구축할 니즈는 점점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이러한 고민 속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신사업을 런칭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온갖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플래티어와 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플래티어는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좀 전에 소개를 드렸던 그루비와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개선하고
홍보 마케팅을 위한 비용으로 68억 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AI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을 M&A 하기 위한 자금으로도 70억 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플래티어의 재무 상태는 금년 1분기에 굉장히 건전해졌는데요. 상장을 앞두고 전환 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 우선주는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데 이게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부채는 줄었고 보통주로 전환된 수량의 액면가만큼 자본금은 늘어났으므로 부채 비율이 229%에서 49%로 대폭 줄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가진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유동 비율은 20년 대비 큰 폭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과 이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순이익률 7%를 유지하면서 플래티어가 서비스하는 단가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플래티어의 공모가 알아보고 마무리할게요. 플래티어는 공모가 선정을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20년 실적으로 한번 비교를 하고 20년 2쿼터부터 21년 1쿼터, 즉 최근 4분기 실적 기준으로 한 번 더 비교를 해서 이걸 평균을 내었는데요. 그런데 20년 기준으로 비교한 회사는 4개사인데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비교하는 회사는 3개사였습니다. 화면 보시면 KCS가 빠진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고요. 먼저 20년 실적 기준 유사기업 4개사의 평균 PER은 37.1입니다. 비교하는 PER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업종들이라도 PER은 30을 잘 넘기지 않는데 이렇게 37.1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4분기 실적 기준으로 하면 KCS의 평균 PER이 50이 넘는다고 빼주는데요. 그래서 남은 3개 기업의 평균 PER은 25.6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사 기업으로 비교하는 PER이 20년 실적 기준으로만 적용하면 너무 높아지고 그렇다고 직전 4분기 실적으로만 비교를 하면 조금 낮아진다고 주관사에서 판단하여 이렇게 두 개를 다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크래프톤처럼 향후 실적을 추정하여 공모가 산정에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각자 기준의 이익과 PER을 반영하고 이를 평균을 내어 산출한 주당 평가가액은 12,710원이었습니다. 이 12,710원에 공모가 상단 기준 21.3%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상단 공모가로는 만원을 책정하였는데요. 그러므로 그럭저럭 무난하게 책정된 공모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플래티어는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약해 볼까요? 플래티어는 8월 4일과 5일에 청약을 합니다.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주관하고요. 중복 청약이 가능한 종목입니다만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배정받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이고요. 다만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 70만 주는 벤처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추정이 되므로 아마도 뭉텅이 매물로 바로 나올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플래티어는 국내 주요 기업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업의 디지털 전환 솔루션도 서비스를 하면서 이 부분을 회사의 뉴 비즈니스로 중점 육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플래티어의 재무 현황은 나무랄 데는 없고요. 다만 공모가 선정에 반영된 PER이 좀 높았지만 그래도 나름 공모가는 무난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플래티어와 청약 일정이 겹친 종목이 4종목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정이 변경되기 전에 엠로를 소개드렸고 두 번째 종목으로 플래티어를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종목을 분석해보고 비례와 균등 배정에 참여할 종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래티어 자체만으로는 비례 청약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카카오뱅크를 시작해서 공모주 슈퍼위크라고 언론에서도 계속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많이 등장하고 청약하는 종목도 매우 많습니다. 청약 종목 잘 선별하시고 원하시는 가격으로 매도하시어 수익이 극대화되는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더위 조심하세요.